포르투갈과 체코의 경기 리뷰한 거는 아마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가나랑 우루과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가나도 형처럼 찍었어요. 뭐 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나는 할만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왜냐면은 브라질이랑 상대해서 지긴 했지만 상대가 브라질인 것도 물론 감안해야 돼요. 근데 가나는 뭔가 약점이 보여요. 근데 우루과이도 이란한테 경기 막판에 골 먹고 졌단 말이에요. 우루과이는 어떤가요? 우루과이는 저는 이거 네. 의외로 우리가 좀 괜찮을 수도 있다. 아 진짜? 네,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 이란이 굉장히 그런 표본을 어느 정도 잘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 지금 케이로스가 다시 왔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케이로스를 한테 진짜 약했죠.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상식 감독이 잠시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했을 때. 최강희. 나 왜 김상식이라고 그랬지? 네. 아니 당신만 보면 내가 김상식이 떠올라서. 왜 떠오르는 거야? 맞아, 최강희 감독이지. 졸라 열받네. 나 순간 그때 표정이... 2014년이었잖아요. 그쵸. 그때 김상식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이제 코치 일을 이때란 말이야. 나도 왜 갑자기 김상식 감독이 나왔지? 아무튼 최강희 감독. 네. 케이로즈와 이제 악연이 있죠, 저희가. 네, 악연이 있죠. 근데 이제 케이로스가 다시 이란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이게 확실히 그 강팀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난 너무 잘 알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월드컵 가서도 그 메시가 막판에 골 넣기 전까지 아르헨티나 상대로 진짜 꽁꽁 묶어뒀어요. 이란이 지난 월드컵 좀 아쉬웠어요. 이 경기를 한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16강에 못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케이로스 오고 나서 이란이 이제 다시 좀 다른 팀이 됐다고 느낀 거는 어쨌든 이 경기는 이 타렘이랑 안사이파드가 득점 도움하면서 1대0으로 이란이 잡은 경기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한 채로 이 우루과이를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유효 슈팅, 빅찬스 전부 다 우루과이가 이란보다는 좀 더 스탯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경기예요. 근데 보면 이란이 단순하게 수비만 했느냐, 그리고 단순하게 침대 축구만 했느냐, 저는 이날 이란 침대 축구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이걸 가지고 침대 축구라고 해서 빡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란의 침대 축구를 잘 모르는 겁니다. 중동의 침대 축구를. 저는 이날 경기 물론 그런 거 있어요. 파울 있을 때 누워. 그래서 이제 공도 빨리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심이 와가지고 확인을 하면 이거 빠르게 전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듬이 툭툭툭툭 끊어져요. 근데 저는 케이로스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애들 또 침대 축구하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흐름 끊으면서 영리한 가는 거는 거다. 와, 이거는 케이로스가 진짜 잘한다. 이란이랑 우루과이랑 붙으면 분명 템포라던가 그런 속도를 살리는 거는 당연히 우루과이 쪽인데 우루과이 쪽이 축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원 지역부터 가하는 압박의 강도가 저는 상당히 타이트했다고 보고, 모하람이 이 선수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한박시는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는 실패하긴 했지만 LDBG에서는 또 이 선수가 보여줬었던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우측 라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전진을 했었던 이란인데 결국에는 교체 투입된 타렘이 결정력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는 딱 그거예요. 빅찬스 왔을 때 그거 못 살린 거. 그리고 이란이 생각보다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잘했고, 그러니까 막 진짜 이날도 뭐 6탄 방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우루과이 쪽의 공격 결정력이 저는 좀 뛰어나지도 않았다고 보는데, 이제 상대 리듬 끊으면서 어느 정도 이 파울성 플레이도 굉장히 이제 잘 이용했었던 이란이고, 수비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압박 강도가 아예 없이 그냥 단순히 내려서 탭백의 축구만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압박 강도도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가운데 우루과이 공격 맞고 이걸 받아치는 그림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결승골이자 첫 골 장면 보면은 이란이 패스 플레이 그리고 중원에서 돌아 나오면서 풀어 나오는 이 전개 장면 나오거든요. 저는 딱 역습할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우루과이가 앞쪽으로 쏠려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오고 기동력을 살려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준 굉장히 심플한 공격 루트였습니다. 단순하고 단숨에 상대 진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뭐 마무리하는 과정도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 왼쪽 측면에서 지난 코스타리카전에 황희찬 선수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황인범 선수는 공 받은 이후에 바로 상대 진영 쪽으로 돌아서면서 패스를 찔러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진수라던가 윤정규 같이 좌우 풀백들도 굉장히 전지를 빠르게 시켜놓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공략법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란을 상대로 우루과이가 어쨌든 전력을 그냥 대충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 공격 자원들이나 뭐 미드필더 조합 다 나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일단 첫 번째, 전방 지역에서 수아레스가 보여줄 수 있는 거에 한계점이 지금 뚜렷합니다. 이 선수가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그랬고, 뭐 팀을 이제 옮기긴 했습니다만, 노세아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수아레스가 아니에요. 진짜 그 라리가를 동물 같은 정말.
그 동물적인 수아레스가 움직임에. 아닙니다. 그래서 전방 파괴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예. 수밖에 없고 누네스는 확실하게 이런 중거리 슈팅 같은 한 방이 있어요. 이 선수가 빠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펠리스트리가 이날 오른쪽으로 나오면서 전방에 이제 쓰리톱을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펠리스트리는 저는 이 쓰리톱의 윙포워드로 뛰었다기보다는 왜냐면 윙포워드로 뛰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직선적인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지역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동선을 가져오는 그림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누네스는 중앙 지역으로 꽤 들어왔습니다. 수아레스도 어느 정도 빠지는 그림이 나왔고 근데 펠리스트리는 저는 오히려 측면에서 미드필더처럼 좀 사이드 지역 위주의 동선을 가져갔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결국 누네스랑 수아레스가 투톱 형태처럼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떤 결정력을 보여주냐가 관건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이 저는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전혀 살아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살아나지 못한 것에 사실 이제 카바니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카바니가 지금 이제 발렌시아에서 올 시즌에 뛰고 있죠. 카바니도 사실 예전 카바니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봤었던 수아레스 카바니의 이러한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루과이가 만약에 중거리 슈팅 계속 쏘고 우리 수비에 막혀가지고 약간 고전하는 그림 나오면 그러면 역습할 수 있겠네. 이건 충분히 수비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만한 경기였어요. 예.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중원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발베르데. 예. 발베르데는 아니 막 중거리 빵빵 때리고 수비한테 막히는 장면이 있긴 했는데도 일단 본인 잡은 위치가 공격적으로 판단이 되는 곳에서는 패스를 시도하든 슈팅을 시도하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예, 볼 몰고 맞아요. 전진 드리블을 시도를 예. 하든 발베르데는 이 소속팀에서의 좋은 활약 어디 안 가고 그리고 발베르데는 국대 소속팀 안 가리고 다 잘합니다. 네. 이 선수는 다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우루과이 중원의 본체는 지금 발베르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좌우측 가리지 않고 활동폭도 굉장히 넓게 가져가고 전진할 수 있는 성향도 가지고 있고 사실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다 보면 약간 우측에 치우친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우측 윙으로 나오는 그렇죠. 경기도 있잖아요. 네. 발베르데가. 그래서 이 위치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원에서 프리롤로 풀어졌을 때 이 선수의 저는 진가가 굉장히 잘 발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도 발베르데는 굉장히 잘했고 그건 있습니다. 발베르데 쪽으로 쏠리는 견제에 대한 대처를 우루과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F팀이 가장 빌드업 상황에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정우영 선수가 압박을 받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지. 그렇죠. 정우영 개인의 탈압박 능력을 주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동료 선수들이 이것을 보조하는 역할에 나와야 될지. 거기서 사실 고민이 많잖아요. 우루과이는 지금 발베르데가 묶였을 때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전진하지 못하고 압박에 묶이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발베르데를 묶을 수 있다면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묶을 수 있을지가 사실 좀 그게 그쵸 의문인 거죠. 이 선수는 혼자서 탈압박하는 능력도 좋고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짝이 이제 벤탄쿠르랑 베시노가 나왔는데 베시노가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고 벤탄쿠르가 살짝 이제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풀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선수의 경기 영향력이 그렇게 높게 이날 경기에서 나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원이랑 그러면 공격 쪽에서는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었고 저희가 포르투갈 영상도 같이 찍었지만 포르투갈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를 압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당황스러운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팀이 우루과이네요.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압박에 고립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양쪽에서 풀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벤탄쿠르가 됐든 베시노가 됐든 이런 한 명이 다른 역할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날 경기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박축구라고. 근데 중원은 그냥 발베르데 정도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은 이날은 카세레스랑 아라우오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히메네스 아라우오가 자리 잡았을 때는 이거는 되게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풀백인 올리베라랑 다미안 수아레스는 헤타페에서 같이 뛰던 팀 동료예요. 그리고 이 두 선수 모두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날 우루과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느꼈던 건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전방 지역의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비 라인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좀 느꼈고 중원 지역에서는 이게 발베르데를 제외했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나 빠른 전환이라든지 이 템포 빠른 공격 전개 이런 게 지금 우루과이가 나올 수 있느냐. 물론 발베르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를 보조하는 자원들이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코스타리카전에서 실험했었던 게 저는 대표적인 딱 하나만 꼽으라면 압박이라고 봤어요. 예. 위에서 싸우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윤종규나 김진수 같은 풀백 자원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후반에 두 풀백이 올라간 뒷공간이 많이 우리가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코스타리카랑 하는 게 월드컵 예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평가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압박강도 올리면서 쭉 몰고 갔다가 골 넣고 하면 이게 월드컵 본선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완급 조절하겠죠. 내려앉겠지. 누가 그때부터 계속 그냥 두드려 패라고 하겠어요.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피파 랭킹 낮은 팀이랑 했을 때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 사실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스타리카전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압박, 그리고 얼만큼 빠른 이 공수에서의 템포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재성이나 황인범 같은 자원들을 활용한 이 빠른 전환, 이게 저는 우리 대표팀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강조하고 있는 전방에서의 압박 스탠스가 지금 우루과이 상대로는 저는 일정 부분 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저는 이런 우루과이전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우루과이를 어떻게 상대할지고, 상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한테 강하게 압박을 걸면 우리가 풀어나오지 못하는 거를 상대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초반에 딱 붙었을 때 기선제압 싸움이랑 미드필더 쪽에서 그날 컨디션이 누가 더 좋은지랑 좌우 풀백들이라던가 측면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내려와서 받아줄 수 있는지 좀 뚜껑 열어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루과이 네.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거는 거의 변함없이 갈 것 같긴 해요. 아니 저도. 뭐 지금 극적으로 뭔가 네, 분전이 맞아요, 일어날 수 있을 맞아요.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 후방에서 안정된 빌드업, 그리고 활동량에 기반한 압박,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사실 뭐 지금 최근에 대단한 수비를 너무 계속 보여주고 잘하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하고 구축을 한다면 저는 우루과이를 상대로는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활동량 그리고 기동성이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고요. 네, 뭐 응원 좀 열심히 해주세요. 목이 터져라. 네. 네, 아니 딱 그 후토크 영상 찍을 거 아닙니까? 항상 회장 가서. 그렇죠. 그때 아무래도. 목이 안 쉬어있다? 그러면 응원 열심히 안 한 거거든요. 아이, 우리가 우루과이랑 경기 있고 가나, 포르투갈 이렇게 모든 경기가 있는데 네. 컨디션 조절해야죠. 아 그러면 응원을 그냥 적당히 적당하게 하겠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팅.